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면 인생이 자연스럽게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와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음에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시간은 넘치는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된 패턴이라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늘은 조기 은퇴가 왜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원리를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예상치 못한 정체성 상실이다. 한때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했던 한 50대 은퇴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떠나니 돈보다 직장이 나에게 준 정체감이 훨씬 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인간은 매일 반복하던 역할과 사회적 위치에서 자존감의 60% 이상을 얻는다는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조기 은퇴로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뇌가 예측 가능한 일상에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하버드의 뇌과학 연구에서는 일정한 루틴이 감소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음대로 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삶의 안정감이 무너졌다고 토로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불만이 많았던 회의 시간, 출근 루틴, 동료들과의 짧은 잡담조차도 뇌에게는 일종의 리듬과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연결의 급격한 감소다. 은퇴를 결정한 48세 남성은 첫 달은 해방감이 있었지만 두 달째부터는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고 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극의 단절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인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루에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외로움 지수를 측정하는 뇌 영역이 더 민감하게 작동하고 이는 우울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단기 기억력 악화까지 일으킨다는 실험 자료도 있다. 따라서 조기 은퇴 후 관계망을 따로 설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업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속도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 문제는 재정의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성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경제적 준비가 충분함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절대적 금액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 조기 은퇴자는 20억의 자산과 높은 배당 소득을 갖고 있었지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불안이 하루 종일 마음을 뒤흔든다고 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과 마이너스 정체성 연결이 동시에 작동하는 결과다. 즉 아무리 돈이 넉넉해도 뇌는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으면 불안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의 과잉이 주는 역설적 압박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조기 은퇴 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인간은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이 오히려 삶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감각은 목표 상실, 삶의 방향성 혼란, 심리적 무력감을 초래한다. 특히 직장 환경에서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지나치게 큰 자유는 오히려 부담이 되며 이는 행복의 역설로 이어진다. 여섯 번째는 생리적 변화다. 평소 움직임이 줄고 두뇌 활동이 감소하면 실제로 신체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 1년간 갑자기 체중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고 고백한다.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체를 꾸준히 움직이게 하고 뇌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과제를 부여하는 중요한 자극이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따라서 조기 은퇴는 건강의 관점에서조차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면 조기 은퇴가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행복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정된 일상, 사회적 연결, 정체성, 기여감, 그리고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활동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은퇴 후 나만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일이었던 정체성을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젝트, 배움, 봉사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해야 한다.
은퇴 후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새로운 모임과 사람을 찾아야 한다. 셋째로 하루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것들이 정리된 일정표는 심리적 안정감을 끌어올리고 뇌의 리듬을 지켜준다. 넷째로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 관리, 투자 모니터링, 지출 체크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취미 활동은 시간의 공백을 의미의 공간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조기 은퇴는 잘 준비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오히려 삶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가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은퇴 후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인생이고 그 설계의 성패는 결국 스스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의미를 채워 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나 우연적 사례가 아니라 사회과학과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정된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 리듬은 직장이라는 체계가 제공하는 반복적 구조와 사회적 교류, 역할의 지속성,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성취의 감각으로 유지된다. 은퇴는 이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기 은퇴자들이 스스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비율은 조기 은퇴자의 경우 일반 은퇴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연구도 있으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체성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한 은퇴자의 사례는 이 지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본인의 선택으로 일터를 떠났고 더 늦기 전에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바람으로 은퇴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히려 억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바쁘고 지쳐 있었지만 그 바쁨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끈처럼 작동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다상실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시간과 역할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덜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닷이 빠져버리면 매일의 선택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을 동시에 유발한다. 또 다른 은퇴자는 자신이 더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는 이 변화를 통해 인간의 자존감이 단순히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도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이 감소할수록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은퇴가 사회적 연결의 끈을 급격하게 끊어버리는 순간 심리적 충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깊게 스며들게 된다. 재정적 안정 또한 심리적 안정과는 별개라는 사실은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 지점이다. 한 사례에서는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 덕분에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출하는 순간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절대적 금액보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 구조에 더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한 소득 흐름이 없는 경우 자산이 많아도 심리적 안정은 오히려 취약해진다는 결과가 있다. 즉 재정의 문제는 물리적 차원의 안정과 심리적 안전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현실에서는 자주 무너진다.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선택할 여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직장인의 하루는 회사가 정한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은퇴자의 하루는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야만 의미를 갖는다. 이 지점에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방향성을 잃고 활력이 떨어지며 이는 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움직임이 줄고 사회적 접촉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체력도 저하되며 이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기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은퇴자들의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연구에서도 규칙적 활동이 갑자기 사라질 때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은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은퇴자는 은퇴 후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은퇴 후 하루의 구조를 철저히 만들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재창조했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삶의 빈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잡는 데 실패한 사람은 공허함에 흔들리게 되지만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조기 은퇴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사회적 연결을 원하며 기여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은퇴는 이 모든 요소를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이며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불안에 휘둘릴 수 있다. 은퇴는 결코 도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며 이 시작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구조다. 마지막으로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은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돈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결국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의미를 쌓아가는지에서 만들어진다. 조기 은퇴는 당신을 비우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채울 기회이고 그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삶의 확장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